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거주하세요? 거주 안 하세요? 따님이 여기 사세요? 그래서 이사를 왔다고요? 여기 지금 경매에 나와가지고 여쭤보는 3개월째 선납을 하세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넘어가지고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는 야 그거 보증으로 며칠 사는 거 아니야 언니 했더니 만약에 우리 집 안 받아 준다고 언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요거 한번 내부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1분이면 되거든요. 1분만. 방을 보여드린 거. 이런 구조로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월세 세팅을 하시면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도 경매 나온 물건이 있어서 임장에 왔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임장 오면서 굉장히 또 설레었던 물건입니다. 여기 뒤에 있는 지금 이 디오스라는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지금 1층에 또 상가가 있는 근린주택입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도 경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물건을 입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 와서 조사를 했었고요. 물론 또 내부까지도 다 확인하고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제가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입찰하지 못했죠. 이 물건을 하기 전에 다른 물건을 제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아서 자금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물건을 제가 입찰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마침 이 물건이 또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되게 설레는 마음으로 지금 현장 인장에 왔어요. 실제로 제가 입찰을 하려고 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량하고 좋은 물건이겠죠. 외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을 보면 디오스라고 해서 간판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깨끗합니다. 대리석으로 마감이 다 되어 있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도가 18년도 2월입니다. 한 7년 정도 된 물건인데 사실 7년 정도라고 하면 좀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외관 상태 보시면 준신축급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신축 물건이랑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층에 보게 되면 네일 아트를 하는 곳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가 어떤 곳이었냐면 주택관리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관리 업체랑 제가 또 이야기 나눴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주택관리 업체 분께서 마침 그때 당시 이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를 또 볼 수 있었거든요. 안을 보게 되면 내부에 지금 짐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 짐이 쓰레기 짐이 아니라 오늘 그냥 쉬는 날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1층 101호 상가 배당 요구한 금액을 보면 1000에 50으로 지금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네일아트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또 예약을 하고 찾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월세만 더 올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잘 협의해서 재계약을 이뤄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공간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여기 있는 공간이 지금 주차 한 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따로 차단기는 없습니다. 저라면 여기 차단기 한번 설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2대, 이쪽에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총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도 주차장 10대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 이쪽 마감 부분 보게 되면 깨끗합니다. 누수의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또 추운 곳들은 누수가 있으면 고드름이 달려있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좀 젖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흰색 소금기라고 하나요? 약간 그런 게 좀 껴있는 게 보이는데 지금 여기는 전체적으로 다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낙찰 받고 나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지저분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거주하세요? 거주 안 하세요? 따님이 여기 사세요? 그래서 이사를 왔다고요? 여기 지금 경매에 나와가지고 경기랑 같은 경매 나와 있는데 그냥 단기로 계약하셔서 오신 거예요? 따님이세요? 요 경매 때문에 와가지고 저희가 촬영하고 있거든요. 단기 임대. 네네. 안 그래도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단기 임대로 사신다고. 지금 임대료는 얼마에 있으신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3개월째 선납을 하세요. 있어요? 만약에 그걸 넘어가지고 나가야 되냐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는 야 그거 보증으로 며칠 사는 거 아니야 언니 했더니 만약에 우리 집 안 받아 준다고 언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이게 2월 25일 날 기일이거든요. 그럼 보통 한 달 뒤에 잔금을 쳐야 돼요. 그럼 뭐 3월 말일이 되겠죠? 제가 이걸 낙찰을 2월 25일 날 받아서 3월 말일이나 4월 초에 딱 치면 그때부터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러면 제가 소유자잖아요. 네요. 근데 제 건물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한테 받아요 지금? 전 소유자한테 받아야 돼요. 임대 계약을 언제부터 하신 거죠? 시작일이? 2월 14일. 그러면 2월 14일이면 3월 14일, 4월 14일, 5월 14일까지 거주하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은 4월 초에 될 거고 한 달 반치는 그쪽한테 받아놔야지 안전하죠.
왜냐면 저희가 만약에 4월 초에 되면 그쪽이랑 계약을 한 거니까 저쪽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거고, 소유권이 됐으니까 4월 1일부터 저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차라리 얘기를 해서 한 달치 빼고 2달만 한다든지. 집 내부에 뭐 별 특별한 사항은 없어요? 저희가 요거 한번 내부 좀 볼 수 있을까요? 한 1분이면 되거든요. 1분만. 방을 보여드려요. 이런 구조로. 네. 요렇게 화장실 뭐 깨지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깔끔은 하잖아. 깔끔은 한데 방이 조금 작은 것 같기도 하고. 도시가스를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잠겨 있는 곳들이 좀 많습니다. 9가구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잠겨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공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곳들이 명도하기가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임장하기 전에 도시가스 잠겨 있는지 안 잠겨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 봤었을 때도 건물이 깨끗해요. 지금 뭐 특이 사항이 있는 부분들이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 출입구 쪽에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잠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 앞에 나대지가 있고 단독주택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아무래도 건물이 또 올라오겠죠. 여기 자체가 좀 경사가 있습니다. 이 건물이 또 경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을 또 지으면 여기 이제 창문들이 다 막혀요. 건물이 없기 때문에 해가 지금 굉장히 잘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건물 자체가 벽에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나대지가 있고 오래된 단독주택이 있어서 철거가 되고, 그 다음에 신축 다가구 주택이 또 들어올 게 뻔히 보이죠. 근데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밑에 깊이가 한 2m 정도 차이가 나요. 여기를 건물을 올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햇빛이 가리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점이 되는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깔끔합니다. 짐이 많은데 왜 깔끔하냐 이런 건 아니고요. 전 사실 임장 왔을 때 짐이 막 쌓여 있거나 쓰레기 쌓여 있는 건 사실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신경을 쓰는 건 자재를 신경을 쓰거든요. 일단 쭉 보시면 보이세요? 타일 색깔? 이뻐. 일단은 자재도 너무 좋고요. 깨져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시공도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또 빠질 수가 없겠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4층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도 안 뜯었어요? 지금 뭐 새 거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또 이렇게 오게 되다니. 이걸 받았었어야 되는. 일단 4층에 왔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문이 좀 크죠? 주인 세대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나오면 또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가 이제 쭉 있습니다. 와, 진짜 자재가 좋다. 타일이 좀 앤틱하면서도 느낌이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402호 그리고 405호로 되어 있죠. 그럼 401호부터 해서 총 5개 호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3호, 404호가 있는데, 여기에 임장 왔을 때 느꼈던 게 있어요. 요거 조금 에러다. 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문을 열면 뽀뽀를 하는 거예요. 문을 열면 뽀뽀를 하고 같이 넘어질 수도 있을 정도의, 이게 지금 간섭이 있습니다. 동시간대에 이렇게 딱 열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간섭이 있는 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타일, 누수 이런 흔적들은 현재 지금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3개 호실, 원룸 1개 호실, 그리고 주인 세대 1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층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옛날 기억이 서러서럭합니다. 이 물건의 좀 특징이 뭐냐면, 보이십니까? 여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또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임장을 왔을 때 좀 이야기를 좀 나눠 보셔야 돼요. 일단 교회가 있기 때문에 또 집에서 또 쉬는데 산소가라든지 아니면 뭐 주차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여기는 확실히 다르네요. 아까 주인 세대에 있는 층이랑은 또 다릅니다. 여기는 3층인데요. 여기는 이제 301호, 306호까지 있습니다. 총 6가구로 구성이 된 곳이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1.5룸 3가구, 2룸 2가구, 원룸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따로 없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중간에 여기 살고 계시는 임차인분을 만났습니다.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인데 3일 전에 잔금을 치르고 지금 단기 임대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3개월 거주로.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내부를 좀 볼 수 있는지 해가지고 내부도 저희가 지금 전적으로 다 봤거든요. 근데 전 이미 이 물건을 예전에 경매가 나왔을 때 내부를 전부 다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없고 깨끗하고 자재도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나 자재도 괜찮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도배할 것도 없이 그대로 명도하고 그대로 임차 줘도 되는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7년 됐다고 해서 이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신축도 물론 좋지만 신축급과 이 준신축급을 물건을 보게 되면 사실상 내부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7년 정도 된 물건이 오히려 가성비가 더 좋은 거죠. 2층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 물건은 고민을 진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이 물건 보고 진짜 너무 기뻤어. 이제 2층입니다. 2층. 여기도 201호부터 206호까지
여기도 3층이랑 동일한 구조로 6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로 보면 뭐 누수라든지 이런 흔적들은 보이지 않아요. 따로 타일이 깨져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물건은 거의 수리비가 아예 안 든다 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옥상 방수를 한번 봐야겠지만요. 옥상도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여기는 진짜 빈틈을 찾아보려 해도 빈틈을 찾을 수가 없네. 아니 타일이 이렇게 깔끔하고 이렇게 완벽하다고요? 여기 뭐 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아, 옥상 해야 되네요. 해야 되네. 토지가 크니까 이거 뭐 다 내 세상이네. 이편한 세상이 아니고 다 내 세상이네. 와, 이거 진짜 좋다. 와, 끝내줍니다. 끝내줍니다. 주변에 또 아파트들도 많이 있고 교회도 있고 산도 보이고 뷰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일단 좀 아쉬운 건 방수를 해야 된다. 요런 물건을 또 제가 낙찰 받아서 방수까지도 한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여도 사실상 누수가 되는 곳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고 관리하시기 위해서는 방수 비용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위에도 해야겠죠? 위에도 분명히 안 돼 있을 겁니다. 옆에 이쪽 라인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아마 방수를 해야 될 거예요. 두께에 따라서 뭐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넉넉하게 1,000만 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찰할 금액에서 1,000만 원 빼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건 번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 타경 3138 사건이고요. 주소는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9-4번지입니다. 이 물건은 근린주택이고요. 토지 면적은 124평 정도 되고요. 건물 면적은 약 211평 정도 되는 근린주택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약 20억 정도의 감정이 되었습니다. 한 번 유찰돼서 14억 2천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가구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리면 1층에 소매점,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5가구로 총 17가구의 상가 하나로 구성된 다가구 주택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 물건을 실제로 21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됐었고 현장 임장까지 다 하고 부동산 임장까지 다 갔었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입찰하려고 제가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제가 또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는 바람에 이 물건을 제가 입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감정가가 10억 3,8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유찰돼서 13억 8,700에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3억 4천만 원이 차순이었죠. 그래서 차순이랑 금액대가 큰 차이가 없이 낙찰을 받으신 물건이고 오히려 그 차순이 분은 차순이 신고까지 하셨습니다. 보통은 차순이 신고를 하지 않는데 차순이 신고를 했다라는 거는 우량한 물건이고 놓치기 싫었던 감정이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가구 주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건 상태도 중요하고 임대 수요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얼마 정도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까 이렇게도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신탁이 있겠지만 이 물건도 근저당으로 한번 계산을 제가 그때 당시에 좀 했었어요. 물론 신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6억 5천 정도가 대출이 나오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자금 계획을 또 세우려고 또 계획을 했었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면 금액대가 투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더 못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이 물건을 제가 보니까 한 10억 정도를 대출 받으셨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더 대출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 부분을 또 공부를 또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입찰을 하거나 조사를 했어. 그런데 내가 낙찰을 못 받거나 입찰을 못 가게 되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면 여러분들만의 또 방법과 노하우들이 또 생기거든요. 제가 또 그런 노하우들이 생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물건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파트들이 쭉 있죠. 이쪽에 이제 상가들이 또 있어요. 은행부터 해서 마트, 학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여기 임장 왔었을 때 주변이 상권이 어떤지 살기가 좋은지 이런 것들도 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파트도 주변에 또 있고 하다 보니까 충분히 거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2년 8월 11일 세종 새마을금고에서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고요. 선순위 권리나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빠르게 전입한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낙찰 받으면 아무것도 인수할 필요가 없는 깨끗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세 시세 한번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원룸 2017년에 준공된 물건이 300에 45만 원, 1.5룸 2018년에 준공된 물건이 500에 50만 원, 그리고 투룸 2016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65만 원, 3룸 2019년에 준공된 물건이 2000에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3룸이 아니라 주인 세대이기 때문에 2000에 한 100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3룸이랑 주인 세대는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평수도 차이가 있을 거고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 3룸보다는 주인 세대가 월세가 훨씬 더 비싼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배당 신청하신 금액으로 봤을 때 1,050만 원에 임차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1,05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룸 3가구, 1.5룸 9가구, 투룸 4가구, 주인 세대 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총 보증금을 합쳐보니까요 1억 2,400만 원이고 총 월세는 무려 995만 원이 세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물건을 여러분들이 낙찰 받고 월세 세팅을 하시면 1,000만 원 정도의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가주택 관심 가지시고 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종동에서 이렇게 가구 수도 많고 상가도 있고 가구 구성도 다양하고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는, 그리고 또 토지도 크고 건물도 크고 준신축의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건이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물건 제가 입찰을 하려고 또 준비까지 했었겠죠. 제 물건이 될 수도 있었던 물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물건을 또 이렇게 현장 또 임장도 오고 주변도 돌아다니면서 옛날에 또 추억들이 또 있거든요. 이 물건은 제가 봐도 진짜 대박 물건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